유일하게 오프닝을 갖고 있는 남자 유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죠. 야구 기자들이 정리해주는 그 한 주간 있었던 이슈 총괄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기자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어부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 여전히 안개 속 5강 싸움입니다. 네. 중위권이 치열하잖아요. 오늘 경기 결과로 4위 두산, 5위 KT, 6위 SSG까지 정말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요동칠 수 있는 일각에서는 이 5위 자리를 두고 타이 브레이커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NC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지난 20일 이 강인권 감독 해임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날 5강 탈락이 확정된 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5강 탈락이 확정된과 함께 이 강인권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마저 말씀해 주시죠. 오타니는 50-50 달성했다. 그렇다면 김도영의 40-40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류단장님의 진단이 가미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7, 8위는 누가 하냐. 7, 8위. 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네. 7, 8위도. 네. 저를 네. 놀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그것도 있고요. 눈빛에서. 네, 그것도 뭐 의미가 있고 네. 의미가 또 다른 숨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7, 8위 안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죠? 김도영 선수가 올해 수많은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4월 달에 10홈런 10도루를 최초로 달성했고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도 하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록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이렇게 짚어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40, 40 빼고. 예,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된 이슈들 뭐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안개 속 5강 싸움인데 저희가 뭐 계속해서 경기 결과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결과가 좀 큰 변수긴 했어요. 사실 오늘 SSC가 이겼으면 네. 안개 속 5강 싸움 아니거든요. 안개가 거치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LG 3위로 끝났죠. 네. 그러면 내일 LG가 좀 이제 좀 여유롭게 하는 상황이니까 SSC가 유리하게 가는 상황이에요. SSC가 4위가 좀 유리하게 가고 KT는 힘들어지고 이제 두산은 이제 5위냐 뭐 이런 5위 지키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가르마가 타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두산이 이기는 바람에 진짜 이거 안개 속 미궁 속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일부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두산 팬은 이번 시즌 너무 실망해서 차라리 가을 야구 안 가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좀 앓는 소리 아닐까요? 앓는 그럼에도 소리? 불구하고 이제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팀들의 그 허무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두산 팬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 아이, 그렇죠. 네. 아이, 제가 잘합니다. 롯데 담당 기자나 롯데 팬들은 잘 알지. 네. 그럼요. 네. 뭐 그냥 해본 소리다. 근데 이제 두산 팬들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더 허무한 거는 가을 야구도 못 가고 두산 팬들이 바라던 것도 안 되고 그게 더 허무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SSG는 그 치고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렇게 쭉 벌어졌던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전 단장님이시잖아요.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좀 애틋하기도 하고. 네. 네, 지금 사실 좀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그러니까 저기 뭐 지금 코칭 스타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선수들은 그대로 대부분 있으니까 저는 선수들이 참 애틋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용 쓴다. 아유 고생하겠네라는 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 일정 특히 이 3, 4, 5위 모두 다 많지가 않습니다. 4, 5, 6이죠. 4, 5, 6위 팀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 가장 유리한 팀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SS였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두산이 이기는 덕분에 두산이 유리해졌죠.
두산이 지금 5위 팀하고 두 경기 차잖아요. 네. 그럼 이거 상당히 좀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객관적으로 위에 있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밑에 팀들은 어떻게 보면 변수를 좀 만들어야 되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에 있는 팀들은 이제 여기를 유지하면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위에 있는 팀들이 훨씬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기 일정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개 속 5강 싸움은 계속해서 내일로 이어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NC 감독, 강인권 감독 경질 소식입니다. 자, 지난 한 주에 어찌 보면은 이야기의 강도? 파급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격적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인권 감독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야구판에서는 많이 돌았습니다만 이렇게 경기를 8경기 정도 놔둔 상태에서 갑자기 쳐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어느 정도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꺼내든 이유는 아무래도 류선규 단장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프론트에서 단장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NC가 11연패 할 때 강인권 감독이 좀 위험하다는 좀 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나오게.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8경기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감독 경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좀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제 1시 반쯤에 발표했잖아요. 1시 24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표한 거 보고. 어떤 기자가 저한테 보내줘갖고 알았는데, 보도자료를. 좀 예상치 못한 전격 경질이었다고 봐야죠. 지금 오늘 한 5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NC 팬들이 계시다면은 강인권 감독 경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구 기자들도 전혀 몰랐나요?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좀 연패가 길어지면 순위가 확 떨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썰처럼 계속 돌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반전의 물꼬를 터가지고 다시 조금 올라오다가 이제 9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가 워낙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시즌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려고 하나보다라고 좀 다들 그냥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 넘버가 없어지자마자 좀 바로 하면서 다들 의아해했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는 게 가장 앞에 있었는데 지금 8경기에서 분위기 쇄신이 사실상 뭐 무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분위기 쇄신이라는 거는 그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빨리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인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뭔가 해야 됐을까? 이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것 아닐까? 혹은 이제 왜냐면은 아니면은 그 선수들에게 조금 더 충격요법을 주고 싶었던 건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단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저도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 해석을 이제 프런트하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선수 기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야구단 차원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본사 그룹 구단주의 의사결정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이건 야구단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8경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전격 경질을 해서 이게 이제 야구 팬들이나 그 야구계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거를 NC 프론트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는 야구단 프론트가 아니고 더 윗선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정황상 그냥 저희가 추측만 해보는 맞습니다. 겁니다. 사실상 뭐 진짜 이야기는 잘 모르죠. 아직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부터 돌았기 때문에 프런트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마치 정말 쫓겨나듯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프런트와 뭐 잘 그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강인권 감독이.
뭐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경실 소식이 드러난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뭐 올해 NC가 사실 전력 면에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전력 보강도 뚜렷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위권으로 분류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강인권 감독이 잘 끌어오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부터 조금 내리막길을 걷게 됐는데 그 시점이 이제 부상 선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급격하게 좀 전력이 좀 줄어든 그런 좀 경향이 보이잖아요. 근데 NC도 그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인권 감독의 경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모든 어떤 실패를 강인권 감독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하지만 이 좀 비슷한 어떤 패턴의 패배 그리고 선수 기용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 3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어떤 대립각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패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NC의 감독도 비슷한 패턴으로 다 쫓겨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기간을 채웠던 감독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김경문 감독이나 이동욱 감독은 그래도 재계약을 하고 이제 자녀 그 임기를 못 채운 케이스고 이제 강인권 감독은 초임 감독 첫 번째 임기에서 자녀 임기를 못 채운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경우는 조금 다른데 저는 이렇게 감독 경질을 계속 할 거면은 2년 계약을 하지 왜 3년 계약을 할까 싶은 거예요. 특히 초임 감독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저는 2년 계약을 하고 임기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게 명예롭지 않을까. 구단 이미지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냉정하게 그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하는구나, 이 결단을 내리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이동욱 전 감독만 하더라도 사실 통합 우승을 일궈낸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시즌 중간에 딱 이렇게 좀 교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인권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서 NC가 엄청난 또 어떤 파급을 보여줬잖아요. 반란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는 감독임에도 현재 성과가 나지 않으면 바로 교체를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NC도 이런 부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가 안 될 때마다 감독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었긴 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도 NC 프론트가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이런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게 된다면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게 8경기를 끝내고 감독을 바꿨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8경기를 남겨놓고 감독을 바꾸면 프론트 책임론도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경질한 거는 좀 윗선이나 더 윗선이다. 뭐 보이지 않는 손이나 보이지 않는 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담 스미스.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윈컴님께서 다른 감독들 혹은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선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뭐 이제 헤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류 단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런 지점도 구단 프론트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는 거는 아마 프론트의 결정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